김부선 씨가 또 SNS 또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군요.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점에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이겠습니까? 김부선이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예. 여기에 한 누리꾼이 김부선 씨에게 댓글로 진실을 밝혀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투명사회라고 짤막한 답변을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 공지영 작가도 글을 남겼었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의견을 남겼었는데 김부선 씨의 딸 역시 SNS를 통해 김 씨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시 증거는 자신이, 그러니까 딸 자신이 다 삭제해버렸지만 증거라는 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예.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엄마가 싫고 밉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후보는 김부선 씨를 이용하는 정치 공작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관련 의혹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또 누리꾼들이 단체로 1,432명이네요. 해경군 김씨 그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고발을 했네요. 네, 해경군 김씨라는 닉네임을 쓰는 트위터 계정입니다. 예. 이 계정이 그동안 선거철마다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을 올리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는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등 수많은 글들을 올려온 계정인데요. 예. 이 해경군 김씨 계정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면서 누리꾼들이 단체 고발장을 낸 겁니다. 고발 대리인은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입니다. 판사 재직 시절이었던 2011년에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게시물을 올려서 법원장에게 서명 경고를 받았었고요. 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됐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었는데 그 영화 개봉 이후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 손을 들어주려고 했다면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버려서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런 징계 정력 때문에 판사 퇴임 후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서야 변호사 등록을 마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정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누리꾼 1,432명이 이 후보 안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해당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그 휴대전화 번호 일부 또 이메일 주소 등을 미뤄봤을 때 김 씨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 기록 등을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요. 아직까지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후보 가족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내일이 선거인데 지금 선거는 특히 경기지사 선거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군요. 자,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죠.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8년이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이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하지 말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리고 또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편의를 봐주고 받은 1억 원은 국민 세금이었고 국가 안보와 재정에 뒷받침돼야 할 예산이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다. 이 범행에도 상납금 증액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를 덮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통화 문제 관심도 많으시는데, 코인레일이라는 곳이 또 해킹을 당했어요? 예, 국내 7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이 코인레일이 해킹 공격을 당해서 거래를 전면 중단했는데요. 어제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는 펀디엑스, 에스톤, 엠퍼 등 9종류고 코인레일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30%가량 유출.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450억 원 규모입니다. 예. 코인레일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나머지 70% 가상화폐는 온라인에서 분리된 콜드월렛으로 옮겼고 유출화폐는 경찰과의 협조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사고로 따졌을 땐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앞서 야피존에서 55억 원, 유빗 17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었고 이번 유출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내 유출 소식에 전 세계 가상통화 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통화들도 영향받으면서 10%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예. 경찰은 코인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해킹 경로를 분석하고 있고요. 업체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만 앞서 발생했던 거래소 해킹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것도 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450억 원대 피해. 예, 이 가상통화 열풍이 좀 불면서 과연 이 거래 안정성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또 이 45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네요. 우리 금융당국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조현정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